네, 기관의 눈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시장이 두 군데 정도가 있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미국 시장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 시장 또 중요합니다. 이 치솟던 중국 증시가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중국 압박이 연일 우리가 이제 뭐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걸 다 외울 수도 없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경기 회복세 상황과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에 또 미치는 영향이 또 지대합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글로벌 리서치의 김경환 중국 전략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그 김경환 팀장은 한경 비즈니스에서 매년 발표하는 2020년 상반기 베스트 증권사 애널리스트에서 글로벌 투자 전략 중국 신흥국 부문에서 1위에 뽑히셨습니다. 네, 이 오스카상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중국 시장 바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 불과 한두 달 전에는 중국 증시가 좀 뜨거웠었어요. 네. 요즘엔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언제 다시 불거질지 사실은 좀 걱정도 되는데, 예. 최근 추이는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7월까지 급등한 다음에 7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좀 기간 조정 양상이고요.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기존에 이제 돈을 많이 뿌려서 유동성 효과가 이제 많이 반영된 후에 실적 장세 넘어가기 전에 이제 대외 악재 포함해서 조금 이제 좀 장벽이 좀 막힌 상황이고요. 네네. 기존에 주도주였던 성장주들이 이제 더 못 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오늘 9월이 시작인데 9월부터는 다시 이제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4분기까지는 이제 반등 시도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에너지 축적 구간이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축적 구간이다. 그러면 중국도 잘 되고 미국도 잘 되고 해야지 또 우리나라도 또 잘 되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게 얼마큼입니까? 뭐 우리가 진짜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숫자이고 그 중간재로 완성품을 만들어서 또 유럽이나 미국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글로벌 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 중국 시장인데 9월 달에 중국 증시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내셨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호시우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내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뭐 호시 후보는 이제 범의 눈으로 네. 이제 소의 행보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중국말이니까 중국말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중국말로 이제 고시니오뿌 이렇게 이제 발음을 멋있습니다. 하는데 네. 뭐 호시탐탐이란 말도 저희가 쓰지만 네네. 일단 뭐 그 예리한 눈은 버리지 않고 깔지 않고 네. 이제 천천히 행동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전략인데요. 네네. 이게 비단 뭐 대미 전략도 포함이 되고 최근에 환율 포함해서 중국의 펀더멘탈도 그러니까 저희 중국 경기 흐름도 상당히 조금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한 방향으로 네네. 좀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게 저희 이제 뷰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중국 펀더멘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네. 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정상적인 회복 패턴을 밟을 거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상당히 실적 베이스로 해서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이제 이번 9월 주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무역 합의 이행률의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1차 무역 합의를 해놓고 미중이 네. 그다음에 사실은 뭐 역시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슈일 텐데 1차 무역 합의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중국이 미국에서 뭐 구매하는 물량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뭐 한 목표에 오늘까지의 목표로 보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목표에 한 반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숫자는 우리가 김 팀장님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뭐 1월 15일에 합의한 이후에 네. 합의 이행률은 저희 계산에는 대략 한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7월 달까지니까 상당히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중국도 이제 코로나 핑계를 좀 댈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잘난 체 할 건 잘난 체 하면서 계속 합의 유지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 지금 때리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파기 생각은 크진 않아 보이고요. 어찌됐건 저조했고 대신 저희가 이제 보는 것 중에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중국 수출 비중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만 많이 늘어나면 네. 기본적으로 좋다는 거라서 네. 합의는 일단 대선 전까지 파기 위험은 많이 낮아진 것 같고 일단 끌고 가면서 다른 쪽으로 계속 때리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물건이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물건이란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 장비도 있겠지만 저는 소비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네. 화장품 같은 것들이 잘 팔리려면 중국의 구매력이 높아야 되고 네. 그러면 중국의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위안화가 조금 절상이 되면 뭐 그 돈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아모레 패시픽의 화장품을 산다든지 물론 뭐 여행이 풀려야겠지만 그런 걸 좀 기대해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은 중국 위안화의 절상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절상이 왜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될 것인지, 절상이 되면 우리나라에 좋은 것인지 이거 한번 분석해 주세요. 일단 위안화 같은 경우는 최근 강세 원인이 뭐 가장 큰 핵심은 뭐 달러 약세 요인이 가장 클 거고요. 대신 중국 정부의 마음도 좀 중요합니다. 아직 통제하는 환율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18, 19년에는 관세율이 16%씩 올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그 공격적으로 평가 절하를 해서 수출에 대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말하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관세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환율을 약세로 만들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율 방어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미중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강세압력이 좀 많이 누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 환율이 강세인 거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쁠 건 없습니다. 저희가 원화하고 위안화가 동조되는 환율이기도 하고 네. 외국인 수급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의 강세 흐름은 사실은 뭐 국내 입장에서 시장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과거에 보면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될수록 물론 코로나 이전 얘기긴 합니다만 네네. 우리나라의 소비재, 중국의 수출 소비재가 뭐 좀 잘 팔리고 주가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중국의 위안화가 이렇게 강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국향 소비재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이게 좀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네. 질문을 좀 드린 거고요. 네네. 중국 시장을 한번 보면 미국이 그 계속 공격을 하면 할수록 외국인 수급이 중국에서 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 어떤 공세 방향이 무역 관세에서 이제 금융이나 뭐 외교, 기업, 산업으로 이제 확장하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을 확대하고 금융을 개방하는 루트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자기네 그 자본시장에 파는 계속 키우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신흥국 내에서 가장 정상적인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인 상황이고 지금 아시는 MSCI 차이나 지수 편입이라든지 외국인을 이제 막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중국만한 또 내수 시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채권이든 주식이든 올해 들어서도 3월 빼면 계속 순매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안화 강세까지 맞물리면서 수급은 계속 좋은 상태입니다. 이게 내년까지 저희가 중국을 강세로 보는 아하. 요인 중에 또 하나고 알겠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커창 총리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중국이 한 2% 성장할 것이다. 내년에는 7% 정도 성장할 것이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베이스 때문에 이제 또 그런 요인도 있죠. 뭐그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내년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9월 달입니다. 네. 9월 달이면은 뭐 올해 EPS를 따진다든지 아니면 뭐 올해 PER을 따진다든지 이거는 뭐 이미 물 건너간 얘기고 내년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중국이 7%를 한다면 우리가 중국 관련주에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내 중국 관련주라면 조금 선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큰 틀에서는 중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오른 게 아니고 소비 네. 성장주만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내년까지 성장을 이제 앞으로 땡겨올 애들은 네네. CSI 300이라든지 네. 상해 종합지수처럼 약간 올드스쿨이긴 하지만 네. 이런 인덱스들이 지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중국 지수가 갈 땐 결국에 전통이나 수출, 이런 테크 뭐 이런 쪽에서 약간 시클리컬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민감 업종이 네. 많아서 국내에도 중국 관련주 좀 오랫동안 쉬고 있는데 네네. 화학, 철강, 기계, 또 이제 신경제 관련된 5G라든지 네네네. 이런 장비 업체들이 좀 같이 좀 연동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하웨이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그 하웨이가 지금 뭐 어저께 뉴스로는 브라질도 하웨이를 한 50%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도 뭐 쓸까 말까 뭐 네. 이러고 있고 눈치를 좀 보고 있고 중국에서는 당신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 뭐 이러고 있고 네. 예. 이 하웨이가 결국에는 사실은 가장 싸고 기술력으로도 가장 뛰어났다고 저는 잘 모릅니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져는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이렇게 맡고 있는데 혹시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뭡니까? 왜 맡고 있는 것이며 그러고 이렇게 막으면 막아집니까? 네네. 일단은 뭐 단기간 내에 이렇게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뭐 네. 비하인드 아시는 대로 이제 뭐 결국에 기술 패권 쪽에서 네네. 이제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 장비 써서 화해 납품하지 말라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확산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리는 굉장히 긴 그림으로 보고 차기 지도부까지 생각했을 때 이제 전략을 취한다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도 견제당할 걸 알고 있고 네. 내년에 시작한 14차 5개년 계획 때 좀 오래 걸리더라도 장비 투자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좀 가지면서 좀 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하인드가 저야 뭐 잘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양측 다 투자 경쟁이 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중국도 내부적으로는 이런 그 테크 국산화를 할 때 투자를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저 예전에 일본하고 일 있을 때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봤던 것처럼 중국 내에서도 그런 장비 업체들 또 아니면 파운더리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 질문은 꼭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한국 중시 관련된 질문인데요. 우리가 작년만 해도 그 MSCI 이머징 마켓의 그 포트폴리오 사실 그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과 중국의 A주 비중이 이렇게 좀 바뀌는 바람에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뭐 이런 하여튼간 그런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영향이 좀 있었고 좀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도 중국 시장이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쪼그라드는 그런 MSCI의 그런 정책 뭐 내지는 플랜 계획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현재로서는 중국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중국이 현 단계까지 일단 개방하는 조처들은 다 취했고요. 네네. 그럼 다음 단계를 좀 더 하려면 중국이 조금 더 과감한 어떤 조처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상장 기업 같은 경우 외국인 A주 시장은 외국인이 30% 지분을 못 가져갑니다. 뭐 네네. 이런 어떤 한도도 틀어야 되고 네네. 환율 관련해서 조금 더 완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처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근 2년 동안 외국인이 중국을 사는 행보는 이제 더 확장되기보다는 유지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입장에서 중국 수급으로 뺏기는 부분들은 정점은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내년까지는 중국이 획기적인 새로운 조치가 안 나온다면 MSCI 측에서도 편입 비중을 대폭을 더 상향하는 일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급을 뺏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더 심해지진 않는다. 네, 더 좀 심해지진 수준을 볼수 않는다. 있을 것 이 정도면 됐다. 네. 이 정도 그런 느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이제 두 개 아닙니까? 하나는 홍수가 나서 전통적인 인프라 스트럭처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고 하나는 뭐 재작년이나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이 신인프라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중국의 5G가 뭐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뉴스를 제가 못 봐서 그럽니다. 혹시나 뭐 제가 모르는 뉴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중국의 5G를 많이 투자하면 당연히 에릭슨이나 노키아도 조금은 들어갈 테고 네. ZTE가 이제 많이 먹을 테고 네. 물론 하웨이가 뭐 많은 포션을 가져가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에이스테크나 KMW나 뭐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수혜를 좀 받을 겁니다. 중국 정부의 내지는 중국 사기업들의 뭐 사기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5G의 그 28GHz 그러니까 뭐 진정한 5G 투자라든지 아니 3.5GHz 지금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계획이 지금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일단 뭐 제가 뭐 장비 쪽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이죠. 구체적인 예. 계획보다는 중국 네. 정부의 최근 보관을 말씀을 좀 네. 드리면 네. 상반기 같은 경우는 기지국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위성 대비해서는 진척률이 떨어진 게 실제 사실이고 아하. 일부 민영 기업들의 참여율이 저조했거나 돈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탑다운에서 볼 때는 거시 쪽에서 볼 때는 채권을 많이 찍어서 돈이 가겠구나 했는데 네네. 실제 실행률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3분기에 홍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도 그렇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잡혀 있는 투자액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미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은 저희가 하고 있고 말씀하신 신형 인프라 중에서 핵심은 이번 5월 전인대에서 밝힌 5G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밀어붙이는 구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좀 놓고 보고 있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국내도 약간의 이제 뭐 떡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전체적인 그 장비 업체들에게 좀 수혜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네. 5G하고
IDC 관련된 투자 그리고 네. AI 관련된 투자들이 네네. 국내에 좀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속도는 상반기 대비한 2배 정도 이상 빨라질 거로 저희는 예측을 좀 하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벌써 9월이고 네. 그러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것이고 네. 지금부터 슬슬 중국 5G로부터 우리나라의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네, 있다. 저희가 중국 5G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최근에 좀 강추를 드리고 있는 상태고 아. 국내도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그 중국이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고객들을 많이 만나 보면 이 질문을 항상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물론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 뭐 10년, 20년 공부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만큼 제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중국의 그 반도체에 관련된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중간에 망하는 회사도 생기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 중국 반도체 정부 입장에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반도체 투자, 반도체 지원 이런 방안 뭐 최근 뉴스 좀 있습니까? 뭐 전형적인 게 이제 시장화된 방식을 통해서 주는 척을 하고 있는 네네. 이제 과창판, 컷창반이라고 해서 상해에 이제 이번에 새로 생긴 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홍콩에 상장했던 이제 SMIC가 파운더리 업체죠. 얘가 이제 컷창반에 이번에 상장을 했고 발행을 했습니다. 이제 발행한 돈은 결국에 중국 정부가 직접 주기보다는 시장을 통해서 이제 조달을 시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이나 테크 쪽에 대한 견제 계속될수록 네. IPO 활성화에 집착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금 ADR 기업들도 많이 이제 쫓겨 나올 수도 있고, 네네. 홍콩이나 미국 쪽 이제 중국 쪽으로 그러네요. 오면 네. 포용을 해야 되고, 네. 걔네들한테 이제 계속 자금 지원을 하려면 네. 자본시장 판을 계속 키워서 IPO를 활성화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고 안 되고는 항생지수에 있는 이번에 새로 생긴 항생테크지수나 네네. 컷창반 50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런칭됐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의 이제 움직임을 좀 보고 있고 반도체는 보조금을 대놓고 줄 수는 없으니까 네네. 이제 이런 펀드 기금이나 이런 방식을 이제 시장을 통해서 조달을 좀 시켜주고 돈을 쥐어주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도 화웨이도 오늘 뉴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반도체 수급이 거의 이제 막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재고로 버틴다고 합니다. 화웨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쉽게 지금 알 수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시황하고요. 9월에 짚어볼 만한 변수, 그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글로벌 리서치팀의 김경환 중국 전략 팀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시죠.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